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도 이 보도 내용 체크해드리고 또 독점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를 선호하고 있고 꽤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가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죠. 한준TV는 사실 이 상황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에게 취재를 부탁했고 이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좀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들 어디까지 진실이고 또 믿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어떻게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까지 내부 정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는 한준TV에 여러 번 출연을 했었죠. 한준TV와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의 라디오 버전인 라디오 마르카에서 활동을 하다가 워낙에 스페인 대표팀의 담당 기자로 이제 1티어가 되고 최고의 기자가 되면서 카데나 코페의 스카우트가 되면서 현재 카데나 코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담 기자는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 지역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정보력을 갖고 있고 다른 팀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스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팩트체크가 가능한 유력 기자거든요. 이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에게 정보를 좀 요청을 했고 취재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어느 정도 원하는지, 현재의 접촉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또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선수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2년 남은 상황이죠. 촐로 시메오네 감독이 협상을 개시하라고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수이고 공격적인 선수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과 함께 스페인 무대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어렸을 때 발렌시아에서 뛰었고 지금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데요. 촐로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아주 전투적이고요. 굉장히 많이 뛴다는 점을 좋게 봤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는 걸 보고 시메오네 감독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굉장한 퀄리티를 갖춘 선수인 것도 분명하죠.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 능숙하다는 점도 시메오네 감독의 흥미를 끈 요인입니다. 문제는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이에요. 마요르카는 아직 계약이 2년 남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2천만 유로 아래의 가격으로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연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5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죠. 이 금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보 골키퍼 그르비치의 연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 측에 5년 계약에 300만에서 400만 유로의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즉,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 아틀레티코 선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 퀄리티가 뛰어난 선수인 건 기본이고 왼발 세트피스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점들이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또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 콤바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전투력이 뛰어난 선수다. 전투적인 선수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고 정말 강한 열정을 갖고 뛰고 정말 부딪히면서 뛰잖아요.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 성향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강인 선수는 두 얼굴에 정말 이제 저희가 천재에서 전사됐다라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야수 같은 천재이기 때문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감탄을 했다. 무엇보다 활동량도 대단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월컵도 하고 체력도 좋아지면서 피지컬한 플레이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경기를 보고 나서 우리 팀에 딱 맞는 성향의 선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시메오네 감독이 오케이 사인, 즉 협상을 개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식 협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마요르카 구단 측의 이적료 협상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 개인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또 일각에서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개인 조건에 어느 정도 유력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이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통해서 알려졌죠. 무려 5년간의 장기 계약, 현재 이강인 선수가 만 22세이기 때문에 27세까지 긴 기간 전성기를 이제 아틀레티코에서 보내는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고요. 또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강인 선수의 연봉이 낮은 편이잖아요. 50만 유로인데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보 골키퍼인 그르비치가 받고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100만 유로 연봉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연봉 인상을 파격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가는 얘기들이 3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 정도의 연봉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400만 유로일 경우에는 무려 연봉을 8배나 올려주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자면 58억 원 정도, 즉 한 60억 원 정도로 연봉이 대폭 상향된다. 7억에서 60억 정도로 확 뛰는 것이고, 이 연봉이 맞다면 나폴리에서 현재 김민재 선수가 받고 있는 200만 유로 연봉보다도 2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가 600만 유로 오퍼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인상 비율과 현재의 이루었던 성과, 커리어를 봤을 때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세리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가 있고, 이적료도 바이아웃 금액도 그렇고 높잖아요.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도 이제 막 프로 경력이 피어오르는 과정 속에 아틀레티코로부터 이런 조건을 제시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재정 상황이 썩 이제 괜찮지 않은데, 게다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토마 르마와 겹치는데 이 선수의 정리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영입하고 어떻게 자리를 만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카라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 카라스코 이적설이 어떻게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는지 소개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야닉 카라스코가 팀에 남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벌어졌던 일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어요. 원래 데파이 이적 당시 거래에 포함하려 했으나 아틀레티코에 잔류했죠. 바르사는 여름 이적 시장에 다시 카라스코 영입하는 데 관심을 제기했어요.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카라스코 이적을 설득할 만한 큰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라스코는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설득에 이적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카라스코를 이적시켜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카라스코를 1,500만 유로면 보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금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카라스코 선수 같은 경우에 오른발잡이 윙포워드로서 왼쪽에 배치되는데, 이강인 선수는 왼발잡이로서 왼쪽에 배치되잖아요. 그리고 카라스코는 사실 아틀레티코에서는 3백에서 왼쪽 윙백 역할을 많이 맡아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에서 그런 좀 왼쪽 사이드에서 윙백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카라스코가 왼쪽 윙백이라고 하더라도 수비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왼쪽 윙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를 맡아볼 수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메잘라 역할, 3미들의 왼쪽 자리거나 혹은 오른쪽 자리 혹은 세컨드 톱도 볼 수가 있지만, 카라스코가 떠난다고 했을 때 현재 3백의 왼쪽 윙백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아틀레티코예요. 사울 리게스가 그 자리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잘 보는 선수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울 리게스도 정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선수잖아요. 헤이닐드가 지금 큰 부상,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도 뛰기 어렵다라는 가운데 왼쪽 풀백 또는 윙백 보강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강인 선수가 올 경우에는 왼쪽 윙백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기용이 될 수 있다. 오른쪽에 나우엘 몰리나가 사실 오른쪽 풀백이 되고 수비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비데닉스 3백 혹은 변형 포백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 카라스코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카라스코의 이적료가 1,500만 유로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에게 2,0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 마요르카의 조건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지만, 낮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카라스코 매각이 성공적으로 1,500만 유로에 이루어진다면 그 1,500만 유로에 500만 유로 정도로 얹어서 영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카라스코를 매각하고도 조금 더 싸게 데려오고 싶은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의지이긴 하지만, 카라스코 매각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돈을 그대로 이강인 선수에게 쓰겠다라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방향성이니, 아틀레티코가 올여름에 영입 1옵션으로 이강인 선수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 포지션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2선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주앙 펠릭스가 첼시로 임대돼 있기 때문에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명확하게 펠릭스를 안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첼시도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 분명히 이제 포지션적인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금적인 여유가 생긴다. 펠릭스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고액 연봉 선수인 펠릭스의 이탈로 팀 내 라리가에 존재하는 자체 셀러리 캡을 또 충족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고액 연봉을 보장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의 보도를 보면은, 첼시가 주앙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몸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왑 딜로도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나 또 왼쪽 풀백이자 왼쪽 센터백이 가능한 마르크 쿠쿠렐라를 아틀레티코가 원하다 보니까 선수를 포함한 딜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복귀설도 있고, 또 이 선수가 라리가에 잠깐 뛰면서는 잘했었기 때문에 소문이 돌고 있긴 해요. 데파이와 모라타가 있긴 해도 또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정리의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인데, 어찌됐거나 이 오바메양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카라스코가 나간다고 또 봤을 때 왼쪽
풀백, 윙백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쿠쿠렐라와 스왑딜이 좀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하자면 카라스코는 확실하게 정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카라스코가 나갔을 때 왼쪽 측면 공격, 또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 공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투자 의지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사실 스페인 언론에서만 토트넘 허스퍼가 이강인 선수 영입 경쟁팀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문도 데포르티보와 아스에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에게도 체크를 부탁했는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도 이 소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촐로 시메오네의 최악의 적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같은 한국 대표팀 선수인 이강인 선수와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운영진의 이강인 선수가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토트넘도 영입 제안을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선 재정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 영입에 강하게 달려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럴 경우 영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 영입을 경쟁하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입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관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민재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좋은 이야기를 했고 추천했던 것이 알려진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또 영상통화까지 하고 영입을 진척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이 이적료 문제 때문에 토트넘 내부 평가는 또 김민재 선수에게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실 토트넘이 뭐 전술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게 공격형 미드필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그런 대상으로서 뭐 메디슨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만약에 토트넘 구단 측에서 뭐 한국 선수 중에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추천해줄 선수가 있냐, 혹은 마요르카 이강인 요새 잘하던데 어떠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좋은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일단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는 이제 그럴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팩트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 고위층 혹은 이제 보드진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좀 추천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현재의 내용을 보면은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설득 가능성과 또 토트넘의 자금력 때문에 토트넘이 끼어들고 참전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영입 경쟁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트넘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거나 아직 뭐 영입전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관심 대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빠르게 아틀레티코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 빠르게 지금 개인 조건도 제시를 했고, 또 시즌이 끝난 대로 마요르카 측에 이적료 제안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 리빌딩 상황을 보자면 3백과 4백, 즉 4-4-2와 3-5-2 대형을 모두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역할은 3-5-2였을 때 이제 3명의 미드필드 중에 메짤라 역할, 르마가 남고 카라스코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르마가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렌테가 오른쪽 윙백 역할의 백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오른쪽 윙백 자리에는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아르나우의 영입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엔 뭐 말씀드린 데폴 저 자리, 르마의 자리도 갈 수 있고, 르마가 또 부상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라스코가 나갈 경우 그 카라스코의 왼쪽 윙백 자리를 보면서 뭐 사실은 르마 대신 비첼이라든지 뭐 코케 비첼이 함께 뛴다든지, 혹은 요렌테가 측면을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든지, 데폴도 조금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력 커버가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에 서더라도 왼쪽 윙포드처럼 좀 올라가서 또 이제 4-4-2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2-2-2 내지 4-4-2 대형에서도 이강인, 데폴, 코케, 요렌테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은 3백일 때 이제 에르모소를 왼쪽 백으로 저희가 뒀는데, 4백으로 놨을 때는 쿠쿠렐라와 헤이닐두가 이제 왼쪽 백으로 볼 수가 있다. 에르모소는 이제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왼쪽 풀백까지는 어렵지만 이제 변형해서 이제 기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리빌딩을 전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동시에 초청을 했잖아요. 이 두 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7월 30일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팀 K리그와도 한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이제 팀 K리그와 경기를 하냐가 관심사였고, 맨시티 같은 경우도 뭐 김민재 선수 영입설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와 또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데려가는 팀이 경기를 하지 않겠어? 뭐 이런 그 축구계 현장의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월 27일에 똑같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팀 K리그와 경기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그 얘기인 즉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조금 지난해에 토트넘처럼
좀 주도적인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메인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단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여러 다른 많은 팀들도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현재 이강인 선수 영입에 가까워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 조건까지 제시가 됐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개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게 될지, 이강인 선수가 올여름에 어떤 팀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될지 한준TV가 계속해서 스페인 현지 보도뿐 아니라 직접 스페인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그리고 스페인 현지의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정말 믿을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이런 스페인과 유럽의 현지 기자들, 네트워크를 통한 독점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준TV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준TV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한준TV가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